절대 다수가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 여기를 모이려고 모인 게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모인 거 아니냐. 그러면 제도적으로 진실을 밝힌 행위에서 안전장치가 담보돼 있으면 길을 터주는 게 맞다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 다수가 의견을 모아서 냈다는 데 있어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런 어떤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나 검증 활동 등을 통해서 정말로 특검 아니면 안 되겠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더 강한 명분을 이제 얻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좌파들은 계속해서 뭐 패가 망신인 뭐니 경찰청장이 그런 단어 쓰면서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을 극단적이다, 극우다, 강성이다, 뭐 폭력 시위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정말 명분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거기 계신 분들 다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다는데 저는 박수를 그렇습니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님 저희가 국조특위가 오늘 잠실 개표소 진입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님은 네네. 좀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라이브 중계를 보면서 뭐 그 바깥 상황을 중계하는 많은 유튜버들도 봤고 또 안으로 같이 들어간 유튜브도 라이브로 봤고 했는데요. 저는 뭐 토론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이 옳냐 그르냐 국조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맞냐 혹은 특검까지 무조건 막고 있어야 되냐. 저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다 일단 선의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방법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제 경찰이 어마어마한 기동대원 2,000명 이상이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운집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현장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많이 당황하고 긴장하고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 현장에서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산시키거나 이런 그림은 아니었기에 다행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들어간 것이 옳냐 그르냐를 만일 이야기한다면 들어가서 보니 성과가 있더라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니 특검 빨리 해야 된다.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 특검을 빨리 해서 안전하게 저 증거들을 특검이 확보해야 된다. 우리 특히 야당이 이제 뭐 뽑은 야당이 지목한 그런 특검으로 안전하게 편향성 없이 뭐 정권에 기울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그런 집단이 이 증거를 무결하게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지금 선관위가 막판에 당황을 해가지고 그날 이미 지금 시민들이 많이 둘러싼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공간에 원래 그 기물과 투표용지들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반출해서 선관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그렇게 못하고 거기에 이제 그냥 어디 처박아 놓고 도망친 패주한 그런 그림으로 그 당일날 그런 모습으로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약간 혼란스러운데 어떤 곳은 샤워장에 어떤 기물들을 다 몰아놨다. 샤워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CCTV가 없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투표 용지를 모아놓은 박스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처음에 이제 보관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 정말 이 선관위 관계자들이 무책임한 것이 자기들이 이제 육안으로 보고는 그때 그대로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 놨었냐? 사진 안 찍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기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능하게 무책임하게 마무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것이 무결한 표인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 빠르게 특검을 하는 것이다. 특검이 그래도 이미 엉망이 되었더라도 저것들을 엉망된 상태로라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시민들이 걱정했던 거는 혹여나 저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나갈까, 이동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한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 그 걱정까지는 아니어도 된다. 마찬가지로 특검을 빨리 진행을 해서 특검이 저걸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그 안에서도 같은 목소리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행안부 장관이나 지금 국조특위에 나오는 관계자들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투표 용지 보충을 했으면 부정선거 의심받기 딱 좋은 일이다라면서 아니 그러면 투표 용지 부족해서 투표율 떨어지는 게 잘한 일인 겁니까? 그리고 또 막판에 어쨌든 보충하려고 막 종이백에 날랐잖아요. 그럼 그거는 부정선거인 겁니까? 윤호중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유 이게 더욱더 특검이 필요한 이유 아니겠어요, 박사님? 그 행정부처 중에 선거관리 주무부처가 행안부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본투표 날 14,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를 하는데 그곳에 최소한 수십 명의 그 투표 그 종사원들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선관위 직원들은 뭐 고작 한 3,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의 투표 종사원들은 다 옛날 같으면은 뭐 학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하듯이 뭐 수당 받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의 몸통은 지방 공무원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대가리 순회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선관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몸통인 지방 공무원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누가 있냐?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서는 행안부 장관은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윤호중이 같은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정치인이죠. 네. 네. 원래 이 자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부터 이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역대 정권이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값에 겉으로는 선거 중립과 공정한 관리를 표방하잖아요. 그럼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자리가 행안부 장관이 정치인이냐 아니냐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게 완전히 잘못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호중이는 지한테 혹시 책임이 돌아올까봐 그거 면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특검으로 가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단순히 선관위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선거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냐.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선거관리의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지낸 자, 당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에 있었던 자들은 과연 자기 책임을 다했냐. 이렇게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핵심 고리에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있을 수사에서 자기는 빠져나갈 거냐. 지금 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언론 보고서에 알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고서에 알았다는 거예요. 행안부는 이미 당일날 알고 있었는데 장관이라는 자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또 그날 출근도 안 했다. 뭐 쉬는 날이라서 오전에 하고서 숙소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오후부터는 지는 아예 숙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른바 사건 현장과 완전히 무관하다. 지금 이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투표용지를 가져가는 것을 자기가 지시했다 그러면 그러면 부정선거로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핵심이 나는 사법처리 당하면 안 돼. 나는 수사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없어. 아무 관계 없어. 야, 이 수준의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모케이님 국정조사에서요. 그 노태학이나 위철환이나 윤호중이나 다 바보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나 바보예요. 나 아무것도 몰랐고 나 아무것도 지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특검이 막 그냥 발족해서 수사를 할까봐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완전 바보, 이거 의도적인 바보 전략인 거죠? 자, 지금 언급된 윤호중, 위철환, 그리고 노태학에게, 지금 노태학 같은 경우는 뭐 대법관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 형법상의 죄목 하나만 언급해 드릴게요. 직무유기라는 죄가 있습니다. 직무유기. 뭐라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과실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람 죽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직무를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윤호중 어제 이제 제가 거의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김은혜 의원이 위철환과 윤호중을 이렇게 추궁하는 모습이 굉장히 박진감 넘쳤습니다. 그 11시간의 어떤 그 타임라인을 쫙 잡아가지고 송파에서 11시, 오전 11시 몇 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지하고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행안부 장관한테 이게 전달되는 데까지 일단 6시간이 걸렸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송파 선관위원장이 출근을 한 게 오후 4시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제 선거 사무를 하는 사람들이 몸이라면 손발 역할을 한다면 뇌가 있어야 되잖아요. 뇌 빼놓고 투표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뇌를 오후 4시까지 없이 한 거예요. 노태학은 어디 갔나 몰라요. 노태학은 심지어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중앙선관위에 장동혁 대표가 찾아갔을 때도 찾기도 어려웠어요. 어디로 도망간 건지 아직 안 나온 건지 이상한 그리고 못 상황이었어요. 만나게 하겠다고 선관위 직원들이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이제 김민수 최고가 몸으로 확 밀어붙이니까 맞아. 그제서야 뚫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담한,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 숨기기 위해서 완력을 동원하는 듯한 그런 그림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윤호중이 거기서부터 이제 손을 벌벌 떨기 시작해요. 김은혜 의원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재명한테 언제 보고했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자, 그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종이를 들고 있으면 종이 끝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윤호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 사태의 책임이 이재명에게도 있다. 이 프레임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책임이 없으면 떨까요? 어. 바로 그겁니다. 자기는 아예 보고를 안 했대. 이재명한테 보고한 바가 없대요. 보고 아마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했나?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보고하지 않았대요. 보고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떨 일이 없을 텐데 본인만큼은 모를 텐데 아무튼 그럼 어떻게 보고했냐라고 했더니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 전략으로 그 다음날 오전에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태를. 그런데 청와대는 그날 밤에 10시쯤에 수석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강유정이 나와가지고 입장을 발표했죠. 왜 입장 발표했어요. 그거는 선관위 책임이다. 우린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해결할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안에서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입장을 낼 정도로 중대하다는 인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랑 이재명이랑 소통을 안 했다고요?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우리 권유 대표 말씀하신 대로 윤호중이 말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이 한 중대한 사태를 주무장관이 대통령이라는 자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국조에서 나온 윤호중의 발언만으로 일단 이재명이는 윤호중이를 빨리 잘라야 돼요. 그렇죠. 예, 저런 장관을 어떻게 믿고 놔둡니까? 이 중대 사안을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해? 이건 그러니까. 직보할 사안이잖아요. 직보. 네. 근데 보고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이런 사안을 보고를 안 합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호중이는 어떻게든 여기서 지가 빠지고 싶으니까 지금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선관위 사태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뭐냐면 윤석열이 옳았답니다. 왜 123 개헌을 해서 딱 국회하고 선관위 이 두 군데만 개헌군을 보냈겠냐. 이건 선관위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리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어서 이건 개헌과 같은 상황 아니고서는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선관위로 개헌군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설명한 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이 옳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이제 우리 화면까지 보면서 말씀 이제 드렸는데 만약에 올림픽 공원에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핸드볼 경기장을 둘러싸지 않았다면
저거 깔끔하게 청소해 놨을 거예요. 아니 뭐 용해도 시키잖아요. 용지를 막 무슨 물에다 그래서 녹이고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가 의혹은 되는데 그 증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올림픽 공원은 옳았다. 옳았죠. 예? 올공 시민이 옳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충격적인 SBS 단독을 하나 봤거든요. 네. 그 선관위 전산센터에 출입증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14번이나 출입증이 회수가 안 됐대요. 14개의 그러면 무슨 말이냐? 누가 언제 전산센터에 왔다 갔다 했는지를 제대로 얘네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 보도에 따르면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미회수된 출입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 같더라고요. 보도의 뉘앙스가 그래요. 네. 뭐 그것도 이제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미회수됐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그 정보를 입수했을까요? 네. 회수 안 하던데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테스트 해봤을 가능성이 있죠. 이 정도로 선관위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엄밀하게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 우리가 이제 이게 부실이냐 부정이냐 막 그거 가지고 용어 가지고 싸우는데요. 부실이 반복되어도 그걸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게 부정이죠, 그거는. 네.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냥 고의인 거예요, 그게. 그 부실을 방치하는 게 고의인 거예요. 이번에 그 투표용지의 부족 사태도 이걸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는 재검표 사유도 아니고 중단 사유도 아니고 아무 사유도 아니고 그냥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고의. 이렇게 하면 참정권을 훼손당한 수천 명 혹은 집계를 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생기는 걸 알면서도 필요 없다. 고의죠. 저 전산센터는 국가 보안 등급 최고 등급인 가급에 규정되어 있는 그렇죠. 시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우리가 선관위 서버가라고 주장할 때 그 서버가 저기 있는 거죠.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를 저렇게 관리해서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릴 수 있었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저 서버에 뭐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심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선관위 주제 요거 하나만 다뤄볼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저 정치를 오래 봐왔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위철환이 끝까지 사퇴 안 하고 사퇴가 더 무책임한 거다라고 버티잖아요. 보통 이럴 때 뭐 그냥 사퇴해버리고 아이 난 모르겠다 하고 싶을 텐데 저 위철환이 버티는 거는 윗선에 지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위철환이 이렇게까지 버티고 자기는 보고도 못 받았다고 막 아무것도 몰랐다고 또 막 입장 내고 하던데 이렇게 위철환이 자리 보전을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목회인님 박사님? 밥 한 번 더 얻어먹고 싶은가 보죠. 이재명한테? 네. 제가 어제 이제 위철환을 김은혜 의원이 막 몰아붙이는 네. 그 장면도 재밌었는데 저는 수사관인 줄 알았어요. 그 위철환 사무실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뭘 인쇄했는지 그런 기록들, 로 데이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읊는데 그렇게 해서 알려진 게 위철환이 지금 이 국조 특위의 조사 내용들, 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는 거. 그걸 밝혀낸 것이죠. 그걸 가지고 추궁하니까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기억도 못해요. 이상한 말을 횡설수설합니다. 자, 위철환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조특위위원조차도 사전에 받아보지 못한 그것보다도 일찍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먼저 위철환이 받았나 혹은 특위위원이 받은 시점과 거의 동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면 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런 내용 유출했나?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위철환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권력과 강하게 결탁되어가지고 지금 이쪽 입장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마피아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죠. 이런 점이 있어요. 며칠 전에 선관위 노조가 사전투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 여당에 건의하는 형식으로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관위 한 3,000명쯤 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 또는 절대 다수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네. 예? 한계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위철환이가 이제 이재명이 밥친구인지 아닌지는 지금 둘이만 알 일이고 어쨌든 이재명이 임명한 아주 가까운 측근 선관위원장 대행 아니에요. 이자가 빠지는 순간 선관위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비상근 상임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위철한이가 마지막 마지막 열쇠 자물쇠다. 예, 네. 그렇죠. 마지막 방패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철한이가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선관위를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면 뭐 선관위 직원 중에 누가 양심 선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본물 터지도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도 선관위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버텨줘야 이게 버텨지는 거지. 그럼 위철한이 너 그만두고 누군가를 더 센 사람은 내보낸다고 해서 업무를 전혀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데 이걸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위철한이한테 주어진 미션은 하여튼 네가 버텨야 선관위가 그나마 버틴다. 만약에 네가 여기서 그만둬버리면 선관위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에 한 3,000명 되는 이 선관위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자기 살려고. 라고 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지금 위철한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조를 통해서 그리고 네. 또 특검을 관철시켜서 위철한을 빨리 사퇴시키는 게 또 국민의힘이 취해야 될 하나의 당연하죠. 목표겠네요. 네. 사태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로 가야죠. 사법 처리로 가야 되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 위철한 눈치 보고 있는 내부의 고백이나 내부 폭로가 꽤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공익 제보자가 저는 쏟아질 많이 거라고 나올 수도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랬다 이런 거 네. 이상하더라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위철한이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의원들한테 신동욱 의원이 다 물어봤어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어제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뭐 취지는 뭐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혹은 입법 사안이니 고쳐달라.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2명 빼고 나머지 전부 다가 위철한과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 위철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위철한이라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직무대행이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권한을 지금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문지기 역할, 뚜껑 역할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빠지면 높은 확률로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거를 사퇴가 더 무책임하다. 그 무책임은 누구에 대한 무책임이죠?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 아닙니다. 자기를 임명해준,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권력자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재명한테 책임 다하겠다고 저 자리 계속 추하게 지키고 있는 게 위철한이다. 계속 압박해야죠, 우리가.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선관위 사태를 점검해 봤는데요. 이게 질려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와요. 저희가 매일 선관위 이야기를 똑같은 걸 우려먹는 게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단독이 나와요. 오늘 단독을 또 하나 들었어요. 어제 이제 주진우 의원이 막 몰아치면서 아니 도대체 그 수의 계약을 10개 중에 9개 90%를 했는데 그 안에 선관위 출신 직원이 있더라. 그런 걸로 짬짬이 한 거 아니냐라는 압박을 한 거죠. 그 해당하는 그 뭐 사실상 취조를 받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피감기관이 전혀 찍소리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는 오늘 새로운 내용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이 특정 업체에서 수의 계약을 따니까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선관위 직원을 채용해줬다.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아마 같은 얘기인 것 네. 같고 하나 더 나온 게 선관위 직원의 아내가 일하고 있는 업체에 수의 계약을 줬다. 아내까지. 이게 나왔어요. 네. 아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여러분 지금 저들은요. 야 이제 그만할 때 안 됐냐? 선관위 이야기 이제 관심 좀 꺼라. 나올 거 다 나왔단데 아니요. 저희가 이 기성 언론들보다 많은 유튜브들 이제 고성국 TV 또 모케이 TV 멸콩 TV 계속 새로운 사실 보도하는 건 이건 결코 우리가 야 이만하면 됐다 질린다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이슈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파민에 대한 역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좀 약간 밍숭밍숭할까봐 걱정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나라가 뒤집힐 만한 맞아요. 일입니다. 선관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90%로 뭐 건수가 많다가 아니라 당연히 공개 입찰해야 되는 걸 쪼개가지고 1,600만 원을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몇십 개를 쪼개가지고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런 일들이 특정 업체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가지고 무슨 뭐 선관위 직원이 전관 예우 받듯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은 일 얼마나 할 것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까요? 그런 게 의심되는 겁니다. 이런 계약 하나 딸 때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뉴스는 새로운 거예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자, 이거는 해당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폭로를 한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건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제보가 들어왔어. 이걸 서류를 확인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어떤 인간 관계도에 대한 제보가 누구한테 들어왔을까?
그런 계약과 관계된 내부자들. 선관위 직원한테서 나온 지금 제보죠. 박사님 말씀처럼 공익 제보자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네요. 선관위의 그 내부 직원들의 공익 제보 네네.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짧게. 아, 그럼요. 드리면, 네. 예, 제가 선거 현장을 취재차 많이 가거든요. 네. 뭐 여러 무슨 행사의 진행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늘 선관위 직원들을 만나요. 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또 사전에 이렇게 이 경고를 해요. 이런 발언은 주의해야 된다. 예, 막 그렇죠. 이런 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선관위 직원이 나왔다는 것을 거기 모인 분들한테 또 진행자나 또는 당사자가 다 알려요. 지금 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런 거는 좀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안면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제가 만난 선관위 직원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나와서 일하는 선관위 직원들은요. 뭐 조금 뭐 사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정말 훌륭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먹어야 될 이유는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권효 대표가 얘기했던 수의계약이니 뭐니가 이게 평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 선관위의 국장급 이상의 이 고위 간부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선관위 전체에서는 10%도 안 될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그 음침한 커넥션 때문에 사실은 한 90%의 선관위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도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 자식들이 학교 가서 우리 아빠 선관위 직원이야 그런 말이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선관위에서 일해 이거 얘기할 수 있겠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몰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기만 주어지면은 언제든지 공익 제보를 나설 여건이 충분히 좀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 그런 점에서도 이 공익 제보 가능성을 마지노선처럼 막고 있는 것이 위체란이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이 특검 가기 전에 좀 더 힘을 내서 위철안이 사퇴 안 하면 안 되게끔 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지금의 책무 같습니다. 올림픽은 안 나와도 좋아. 그러나 이 두 가지 싸움만큼은 너네가 제대로 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쭉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모아서 하는 의총이어야 해. 적어도 오늘 의총은 그랬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여전히 장동혁 사태를 둘러싼 무슨 내분인 것처럼 만약에 의총이 오늘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이건 정점식이 진짜 자격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원구성이 저희가 일반 국민들께서는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하반기 국회를 아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제고 민주당 말대로 되면은 우리가 재경 뭐 법사위 할 것 없이 다 정무위까지 민주당이 독식을 하게 되면 우리 과방위 최민희 깽판 치는 거 다 봤잖아요. 모든 상임위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국회 돌아가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그렇게 구성된 예가 있잖아요. 거의 예. 이제 뭐 기존의 국회의 어떠한 그런 문재인 관련. 때 2020년에 네. 18개를 다 독식했어요. 저것들이. 아우. 근데 그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소수 정당이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분명하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정말로 가열차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어차피 못 막는다 하면은 결국에는 명분이라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명분을 쌓으려면은 열심히 투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열심히 투쟁하고 계속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폐악질을 갖다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한 이 책임을 갖다가 전부 다 이 정권과 민주당에 지우는 그런 식의 어떤 로드맵을 그려나가도 현찰을 파네. 예. 현찰을 파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꾸 장동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답답한 거죠. 이거 여기서 만약에 잘못하고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못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급박한 때에 장동혁 어쩌고 하는 지읒 어쩌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정말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당원들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원내대표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그리고 이거 원구성 협상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언론 인터뷰 나가서 조중동 나가가지고 당대표 그
언론 논조에 따라서 그 언론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오는 게 논평하는 게 그러니까. 맞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점식이가 단호하게 네.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했다 나왔잖아요. 예. 그때 이제 당 대표가 잠깐 이제 그 유고 상황이었으니까 뭐 유고는 아니지만 네. 예, 당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점식이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모든 이 포커스를 받았는데 그랬죠. 그때 이제 많은 이 보수위장 족벌 언론들이나 이 분탕자 기회주의자들이 정점식이를 부추겨서 뭐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뭘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그대로 놀아놨던 거예요. 그때 정점식이가 당대표 진퇴 문제는 내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다. 한명도처럼. 나는 원내대표다. 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저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거 막는 거고 그다음에 국조 충실하게 하는 거고 한성숙 인사청문회 제대로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 관찰하는 거다. 나한테는 그 이상의 문제는 묻지 마라. 그렇죠. 이랬으면 거기서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그냥 술술술술 그냥 부르는 대로 다니면서 그냥 원하는 대답을 그냥 계속 해주고 나니까 이게 단칼에 정리됐어야 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이 분탕자 기회주의자들이 여전히 떠들 수 있는 빌미를 줘버린 거죠. 아니, 오늘 아침 보니까 또 참 한국일보도 그 김도형 기자였나요? 그 우리 지방선거 때도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우리 그 TK 후보들이 뭐 단일화 공동성명을 할 거다. 오보를 냈죠. 대형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었는데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장덕 대표가 마치 특검이랑 뭐 원고성 협상 끝나면은 물러날 것처럼 장 대표의 자진 사퇴론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더라고요. 그건 언중이 예. 죄속감 아닌가? 그 정도면? 당연히 이런 이게 상습적인 가짜 뉴스는 내가 봤을 때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요. 그 아니, 내용. 오죽하면 장덕 대표가 당 대표가 직접 반박을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의총에서 사퇴를 하라고 하든 뭐 의원들이 뭐 하라고 하든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 하든 나갈 사람은 나가시라. 그렇죠. 나는 사퇴 안 한다. 아니 왜 이렇게 언론들이 저렇게 이간질성 기사를 내는 겁니까, 박사님? 지금 언론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일보는 뭐 그렇게 뭐 중요 언론은 아니지만 조중동이나 뭐 지상파 종편 이것들은 네.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지것들이 마음대로 요리해 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방우영이 조선일보 사주라는 자는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차기 대통령을 자기들이 점지하고 그걸 키워가지고서 실제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네. 뭐 조중동이 미는 후보 그러면은 거의 대통령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때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려면 어쨌든 언론이 시시비비는 가리되 그렇죠. 기왕이면은 이제 국정 운영 방향성 속에서 기사들을 좀 우호적으로 써주면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 하는 대가로 뭘 뒤로 챙기는 것들이 많았어요. 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니, 사실 저희가 홍보수석 만들어주고 뭐 공천 주는 것도 다 언론과의 아니, 관계 그렇지. 속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거죠. 뭐 세무조사건이라든지 네. 무슨 이제 개발건이라든지 뭐 언론사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온갖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대통령 권력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 기사 써주면서 반대급부로 받아챙기는 이런 검은 커넥션들이 수십 년간 존재해 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아하. 이게 장동혁하고는 그게 일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더구나 장동혁이 전당대회에서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일궈낸 다음에 딱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 야, 그랬죠. 네. 이거는 족벌 언론들한테 전부 그냥 사망 선고를 딱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족벌 언론들 입장에서는 저 장동혁이가 너무 싫고 너무 밉지. 네. 근데 저것만 제거하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사실 인물인 그렇지, 거죠. 그렇지. 장동혁 저것만 제거하면 네. 그러면 한동훈이가 대표가 돼도 지것들 손바닥 위에서 놀 거고 오세훈이가 당권 잡아도 지것들 손바닥 위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섭한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건 그냥 저 조중동의 편기자가 와 그러면은 쪼르르 달려가서 술 사줄 것들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자신들의 그 엄청난 권력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권력 이거를 딱 정면으로 가로막고 안 돼라고 하는 게 장동혁이니까. 네. 그러니까 장동혁 죽기 전까지는 지금들은 눈도 못 감는다 이런 아.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조중동의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를 2번이나 사실 입증을 했거든요. 첫째, 전당대회 승리로 입증을 했죠. 네. 둘째, 아니 국민의힘 지지율 승승장구해요. 맞아. 그렇게 억가를 해도. 그렇게 억까죠. 아니 뭐 15%라며.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고성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조중동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하. 국민과 당원과 거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게 쇄신 정치죠. 맞습니다. 쇄신 정치. 아니 최근에 좀 보니까 참 한동훈 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생각이 드는 게 언론이 아무리 프레임 장사를 한다고 해도 적당히 진실에 입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동훈 씨가 맨 그 중진들 만난다, 뭐 의원들 식사한다, 언론 플레이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패널들 하는 얘기들이 한동훈이 그렇게 공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이게 우리가 딱 구태 정치. 이게 바로 야합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 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의 대변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미디어 대변인 아마 이제 10명 넘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추가 임명도 그 하고. 미디어 대변인이 예. 근데 조중동이나 이런데 네. 활발하게 활동합니까? 하던 사람도 우리 장동혁 대표 이제 비판할 거니까 좀 나가줘라 해서 잘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 예. 기계적으로는 이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으로 어쨌든 안 치는데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미디어를 전담하는 대변인들은 점점 출연을 못 하잖아요. 예. 그 빈자리를 결국은 한동훈이 오세훈 똘마니들이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족벌 언론들 그 기성 언론들의 작태예요. 그래서 그게 이거는 거래네요. 일단 예. 아주 대놓고 적대적 관계를 이것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당내 상황이 거기 부안해동하는 일부 의원들 등에 의해서 참 당이 바람잘 날이 없는데 일단은 사퇴 징계 이제 이 국면에 저희가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재준 최고가 또 뭐 하나마나한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제외하면은 징계 국면으로 조금 이양된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장동 대표가 또 주도권을 쥐고 징계 특히 이제 무소속 후보 지원 이거는 빼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아까 그 사무처 당직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텔레그램도 오픈이 됐는데 이거 우리 잠깐 얘기하기 전에 변호사님 이거 무소속 후보 지원 해당 행위가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저는 이제 예. 그 가처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예.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 예. 뭐 인용되면은 뭐 너무 무능하게 대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이제 네. 저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가처분도 그렇고 이제 형사소송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구속영장 신문이 좀 그런데 예. 어떤 게 사실은 너무 판사의 재량이 너무 폭이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법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기준이라는 거는 되게 희미한 반면에 판사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재량이 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법 소극주의라 그래가지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특히나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벌써 몇 번이나 사실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어떤 식의 시도가 있거나 네. 아니면 또다시 그런 잘못된 결정이 몇 번 나온다 하면은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걸 자꾸 한 번 뭐 기각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러니까 뭐 장동혁에 대한 뭐 책임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배현진 같은 자들이 막 떠들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 그들의 프레임인 거고요. 만약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얼마든지 가처분은 다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징계를 다시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당내의 어떤 윤리 그런 것들을 기강을 세우는데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주저할 필요가 없다. 예. 계속해서 법원이 그럼 계속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한계를 본인들이 느끼게끔 네. 할 정도로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법원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시비를 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보완해가지고 재징계를 하면은 사실 추가로 인용할 만한 요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던 트집을 또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게 뭐 법원은 이미 그 이재명 종북주사파한테 사실상 장악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똘마니들이 오세훈 똘마니들이 그런 점을 잘 알아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게 어떻게 될지 말지는 사실은 그건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것들이 알아서 할 네, 일이고 우리 사안 아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그 원래 당의 윤리위는요. 1년 내내 회의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징계할 일이 없이 당이 원만하게 잘 굴러가면 뭐 꼭 한 달에 한 번씩 일부러 회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위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태평성대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요즘같이 자고 일어나면 해당 행위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때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이 아니 저 두더지가 계속 올라오는데 귀찮다고 안 잡을 거예요. 네. 그때마다 어쨌든 두드려 패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라도 윤리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매일매일 해당 행위자가 나타나면 매일매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당이 유지되지. 그럼요. 기강을 잡아야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윤리위가 관성적으로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쯤 했다 뭐 이러고서 재직한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아니다. 네. 지금은 그런 일상 평시가 아니고 전시 상태다. 지금 당신들을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독립기관이지만 당신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지금 이 흉측한 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매일이라도 윤리위를 열어라. 매일이라도 열고 맞습니다. 일단 시작해라. 네. 가장 도드라진 것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도 다 있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나 명백해서 조사도 따로 필요 없어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거는 하여튼 좀 괘씸하긴 한데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어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건 따지고 다시고 할 것도 없어 빼박이야 하는 것부터 먼저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럼 법원에서도 감히 이걸 갖고 장난 못 치거든. 네. 애매모호한 거는 장난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예요. 네. 근데 오늘 또 뉴스원에서 관련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텔레그램 확인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뭐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실명이 등장이 됐어요. 일단 누구의 의견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구체적으로는 못했는데요. 자, 일단은 부산 북구 앞 한동훈 선거 지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으로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박상수 등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당대표와 박민식 후보 등에 대한 막말 비하성 발언. 이게 뭐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기호 의원의 진짜 좀 언어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뭐 반말은 기본이고, 당대표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 막말 비하성 발언했다. 한기호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꼭 당원권 정지 뭐 고수위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이게 사진이 찍혀 나왔어요. 박사님, 이 명단 좀 동의가 그러니까요. 되십니까? 예, 뭐 대체로 예, 우리가 알고 너무 있는 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네. 이른바 공적이라고 그동안 불렀던 자들이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장 무거운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변명하기 어려운 빼박 해당 행위자들부터 척결해 가는 식으로 순서를 잡는 게 좋겠어요. 이게 예. 사건 발생 순서대로 할 것도 없어요. 네. 저거군요. 예,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사실 결정권을 가진 주요 관계자의 메시지는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내용만 드라이하게 보시면은, 뭐 사실 당내에서는 공감대가 있을 법한 이야기죠. 특히나 배현진 의원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놓고 그냥 무소속 후보 당선 지원을 했더라고요. 뭐 다른 말로 우리 후보 낙선 운동을 한 거죠. 그러게 지금 주의 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네. 그동안 당의 윤리위가 징계를 할 때는 주로 의원이나 또는 이 당직자로서 품위 손상을 했을 때 징계를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니 그 장마로 수재가 나가지고 그 봉사하러 나갔는데 네. 그 자리에서 기념사진 찍겠다고 사진 찍으면서 지금 비가 좀 와야 더 폼이 날 텐데 예.
이런 발언을 한 김성원이 같은 자가 당원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먹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품위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죠. 이 국민들을 이건 이제 모욕했다. 네. 이제 이 수재민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도 6개월 중징계를 먹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아까 그 문자에 나온 사안은 네. 전부 선거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 입장에서는 전쟁통이에요. 네. 전쟁통에 당 대표와 후보를 아주 옮기기 어려운 패륜적인 막말까지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시 같으면은 즉결 처분에 해당되는 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 처분 같은 거는 아예 그 고려의 대상이 못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적 행위죠, 이적 행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년이 좀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는 공천 기간에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경선이 됐건 뭐가 됐건 출마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2년 안 남았거든요. 그럼 당원권 정지 2년부터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되죠.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뭐 한동훈이랑 당 차릴 게 아니면. 가이드를 주시는 거죠. 아주 적절하게 네, 팩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니, 아주 이게- 적절하게 들리는데.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회의원들은 그 한동훈이처럼 쫓아내려면 의총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 지그들끼리 철통 방어할 거 활동 아닙니까? 방어하죠.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게 제명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네. 거예요. 그냥 당원권 인용 정지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적 행위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면은 굉장히 저는 너그러운 처분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최전방 선봉장으로 싸우는 당대표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우리 후보를 모욕했다. 낙선운동 이거는 기도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아니 예. 뭐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아니에요. 선거하려고 있는 게 정당이죠. 그렇죠. 선거를 하지 않으면 정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후보 내려고 있는 게 정당인데. 그런데 예. 정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뭐 전쟁으로 딱 비유하는 게 딱 맞을 정도로 예. 지금 중차대하고 막 뭐 진짜 생즉생 사측생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적군의 편에 서서 다시 내부 총질을 한다. 이거는 당연히 이적행위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죠. 지금 이제 북구갑의 무소속 한동훈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보통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 당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의 후보인 박민식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인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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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 거예요. 진짜 이건 표현 그대로의 내부 총질인 거죠. 예, 우리 우군에 대해서 총구를 겨눈 거죠.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혹시라도 걱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인 절차에서 또 이게 뭐 뒤집어지거나 뭐 가처분이 인용되는 거 예. 아니냐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고려할 대도해야 필요 됩니다. 없습니다. 대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항상 문제 삼거든요. 예. 법원이 이제 정치에 개입했다는 욕을 듣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네, 절차를 꼬집어서 문제를 삼는데 그렇죠. 사실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을 할 때 한동훈이 문제를 삼지 못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절차적으로 최대한의 뭐 장동혁이라는 당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네. 하지만서도 절차적으로 법원이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윤리위가 그런 정도의 능력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사 법원이 개입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하면 됩니다. 재직해야 절차라는 그 꼬투리를 잡은 거 그냥 보완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준석 당대표가 그 거리가 됐을 당시에도 사실 그때도 당은 첫 번째는 법원이 가처분 인용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냐면 이 강제 거리하는 방식 자체,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대표직을 박탈하는 게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제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고위원 4명이 동시 사퇴를 했을 때는 당대표 자동거리 된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를 그때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그런 법원이 지적한 결함을 우리가 치유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징계를 하면 되는 사안이긴 맞습니다. 해요. 배현진 의원의 어떤 가처분, 김성원 그 의원은 비 나왔으면 좋겠다 한마디 가지고 6개월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동사진 박대에서 온갖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악플이 막 쇄도하고 예. 우리 당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우리가 정당이 뭡니까 국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의원의 잘못된 행동이 실망감을 안겼고 정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고 사과 한마디 없다. 당연히 이거 징계하려고 윤리위가 있는 건데. 그럼요. 예. 근데 그때 그거를 무슨 권성수 부장판사라고 하는 남부지법에 우리 당의 당대표 겸
뭐 윤리위원장 겸 공관위원장까지 하시는 음. 그 부장판사 한 명이 저는 월권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월권이죠. 반헌법적인 거죠.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있는데. 예. 가처분이 나오면은 2번 징계하면 되고요. 네. 가처분이 2번 나오면 3번 징계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법원이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가 미리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윤리위가 매일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징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너무 많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합시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